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편부터 3편까지 챗GPT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합니다. 이 작성된 수식을 검증하고 여기에 따른 매매 공략법을 알아보는 챗GPT가 수식을 만들다 네 번째 시간. 지난번 3편에서는 챗GPT가 설계하고 작성한 수식, 챗GPT 강한 수급 기준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챗GPT 강한 수급 기준선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기준선이 되겠고요. 첫 번째 요건이 10%의 등락률을 보여야 된다. 10% 이상의 등락률. 그리고 240봉의 신고 거래량입니다. 신고가가 아닌 신고 거래량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강한 수급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발생해서 이 조건을 두 가지를 만족하고, 자, 21선을 타고 가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이 만족됐을 때 기준선으로 표현되는 그런 수식이었고요. 이 수식의 설계를 이제 챗GPT가 설계하고 수식도 작성하고 매매 공략법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서 이 기준선의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세 가지의 요건이 맞았을 때 나타나는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준선이 나타난 거 BHI를 보게 되면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선 이 황금색 라인이 바로 강한 수급 기준선입니다. 강한 수급 기준선에서 이 기준선이 형성됐다는 것은 바로 240봉의 신고 거래량과 10% 이상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이동평균선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바로 이 기준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신호도 나타났지만 기준선이 형성됐던 이 자리가 바로 강한 수급,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고 21선을 타고 때문에 자,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는 이 부분이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을 위해서 이제 타고 간다는 얘기죠, 종목이. 이 기준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수급 이후에 이 기준선이 뭡니까? 이 기준선 형성이 바로 이 기준선 아래로 빠지면 그 전봉에서 나타났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이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에서 강한 수급이 나왔던 대로 이탈하거나 다시 복구하거나 이런 기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기준선의 기준을 잡고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강한 수급이 낮았다. 그러면 전봉 240봉의 강한 수급이 나왔던 이 시기를 바로 계속해서 기준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 또는 매도에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이 기준선이 되겠죠. 자, 이 부분 보시면 농심도 보게 되면 이 무거운 주식, 이런 무거운 주식들이 이런 기준선에서 강한 수급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이 강한 수급을 주면서 급상승했던 부분, 여기가 이제 확인이 되시죠? 급상승됐던 이 부분 해서 신호도 발생했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이 기준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강한 수급의 이 패턴을 이 기준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선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선이 되었을 때 이 기준을 잡고 강한 수급이 다시 갱신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이 되돌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한번 적용을 해봐서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고 여기서 이 기준을 잡고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준선입니다.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인증하신 분들은 이 수식을 좀 다 받아보셨을 거고요. 이 수식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매매를 할 때 아주 매매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3편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좀 굉장한 걸 지금 챗 GPT가 설계를 하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래전에 챗 GPT가 설계하고 작성한 건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야겠다는 이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컨텐츠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챗 GPT가 설계하고 수식을 작성했던 지표는 바로, 이름을, 양자, 볼린저 밴드와 이 피봇의 1차 지지, 2차 지지, 그 다음에 피봇의 중심 기준선, 그 다음에 피봇의 1차 저항, 피봇의 2차 저항과 볼린저 밴드 상단 값을 같이 치환을 했습니다. 같이 치환을 해서 만든 그런 하나의 양자 볼린저 지표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챗 GPT가 이 성격이 피봇의 값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을 같이 치환 합성해서 이 새로운 볼린저 밴드, 하이브리드 볼린저 밴드 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요. 이 새로운 볼린저 밴드로 매매법을 하면 굉장한 수익률을 좀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먼저 챗 GPT에게 이제 설계했던 방향성과 그다음에 매매 공략법을 챗 GPT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챗 GPT가 작성된 이 수식을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작성된 이제 수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있죠. 약간의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좀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악하는 동안 이제 설명드리면 지금 이 밴드의 형태로 지금 가격 차트에 총
5가지의 지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점선 라인, 그 다음에 분홍색 점선 라인, 그 다음에 이 밴드의 중심이 되는 중심 라인, 그 다음에 초록색의 점선 라인, 그 다음에 이 검정색의 점선 라인으로 표현된 4가지의 밴드로 이루어진 지표, 이름하여 이것을 양자 볼린저 지표라고 이름을 좀 만들었습니다. 양자 왜 볼린저 지표냐면 2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 값이 적용이 됐고요. 이 피봇 값이 적용된 이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 매매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봇이라는 것은 1차 저항, 2차 저항, 바로 이제 저항 값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을 돌파할 때 이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1차 지지 라인과 2차 지지 라인인데, 그러면 이것을 눌림목의 지지라고 봅니다.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눌림목 반등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합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이제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으로 이루어져서 이 밴드 폭에 스퀴즈 현상이 있죠. 수축과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이 볼린저 밴드 폭과 이 패턴을 읽어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의 이 성공과 수익률은 굉장히 높죠. 근데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되고, 이 패턴 해석도 좀 정확하게 패턴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수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 중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값과 피봇의 값, 1차 지지, 2차 지지, 그리고 중심값, 1차 저항, 2차 저항의 중심값으로 같이 치환을 했다. 그래서 양자 볼린저 밴드라고 지표를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파악이 됐고요. 자, GPT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작성한 이 수식의 원리와 매매 공략법을 설명해줘. 반말로 하면 안 돼. 물론입니다. 아래는 챗GPT 양자역학 밴드 지표의 구조적 의미와 매매 공략법에 대한 분석이며 전문적인 맥락에서 정확한 언어와 존칭을 사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 핵심 구조 및 해석 포인트. 중심 개념. 이 지표는 전통적인 볼린저 밴드의 양자역학적 피벗 개념을 결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중심선 수식섬은 고가, 저가, 종가의 표준 편차를 반영한 평균값이며 시장의 평형값을 나타냅니다. 수식 1과 수식 2는 상단 저항 밴드, 수식 4와 수식 5는 하단 지지 밴드로 각각 작용합니다. 시간 지연성 보정. 모든 밴드는 전일봉 전이의 데이터로부터 계산되며 시장 반응의 선행성을 반영합니다. 즉 실제 발생한 고저종 가격의 표준 편차가 다음 시세에서의 돌파 또는 반전 기준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샤스터 매매 공략법. 돌파 전략. 조건, 종가가 수식 2차 저항 밴드를 강하게 돌파. 해석, 전일 기준 시장의 최대 예상 상단 범위를 초과한 강한 상승 시그널로 해석. 진입, 해당 봉의 종가 혹은 직후 시가에서 매수 진입. 청산 기준, 수식 3 중심선 이탈 시 분할 청산, 수식 4 하단 지지선 붕괴 시 시장 손절. 하락 반전 전략, 단기 매도 공매도. 조건, 종가가 수식 1에 근접 후 음봉 전환. 해석, 2차 저항선이 강력한 매도벽으로 작용. 진입, 다음 봉 시가에 매도 진입. 청산 기준, 수식 4 또는 수식 5에서 이익 실현. 수식 2를 상향 돌파 시 손절. 주의사항, 본 지표는 변동성 기반 지표로서
행보 구간보다는 추세 발생 시 강한 유효성을 보입니다. 뉴스 이벤트나 갭 발생일에는 기준선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필터링 조건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식심 중심선에서 발생하는 되돌림 전략도 병행하면 고점, 저점 트레이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지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조합이나 자동 매매 신호 연동 전략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궁금한 부분은 이 5가지의 이제 밴드로 구성된 이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지표에서 우리가 매수의 포인트를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챗 GPT 양자역학 지표는 총 5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고유한 의미를 가지며 역할도 다릅니다. 매수 관점에서 중심을 어디에 둘지 판단하기 위해선 시장 에너지 분산 구조와 반전 확률 구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유리한 매수 포인트 수식 5, 2차 지지 밴드, 이유 1, 최저 에너지 흡수 구간, 수식 5는 HLM 플러스 CA3 HL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 밴드에서 시장 평균을 감산하고 저가 지지력을 더한 값입니다. 이는 전일 기준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했을 경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점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유 2. 반전 기대값이 가장 높은 영역 수식 5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수식 3 중심선 또는 수식 1 저항선까지의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손익비 리더 레이쇼가 매우 우수합니다. 스타트 이유 3. 리스크 제한이 용이 수는 지표상 가장 바깥쪽 지지선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이 명확하고 짧게 설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가가 수식 5 이탈 시 손절, 반등 확인 시 분할 매수 등 단계적 진입 전략도 가능합니다. Peptizing breadth, 해시터 매수 전략 요약, 조건, 의미, 매수 타이밍, 터치, C가 수식 5에 근접하거나 터치, 과매도 구간 도달, 반등 가능성 있음. 다음 봉 지지 확인 시 장대한 또는 장대 양봉 한기 반등 확인, 시가 또는 중간 지점에서 매수. 목표가 수식 3 중심선 혹은 수식 2, 분할 청산 전략으로 손익 극대화, 추가 고려 사항. 거래량 급증 여부, 수식 5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반등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다른 지표와의 조합, RSI가 과매도, MACD, 골든 크로스 등과 병행하면 정확도 상승. 조건 검색식 연계, 조건 검색에서 2차 지지 밴드 근접,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조건을 추가하면 필터링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필요하시면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한 신호 검색 수식이나 조건 검색식 설계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자, 네가 설계한 이제 조건 검색식을 한번 살펴보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바로 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검색이 됐을 때, 이 부분을 바로 좋습니다. 매매 확인하면 될까? 지금까지 설계한 조건 검색식 중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건 검색식명 챗 GPT 양자 볼린저 2차 돌파 검색 조건 설명 ARTA 1 영봉전 볼링거 배 22 종가가 상한선 상향 돌파 B 영봉전 볼링거 배 2 상한선이 20봉 기준 최대값 C 영봉전 TI-TI-TID 영봉전 ADX 14 20 이상 E 1 영봉전 거래량이 20봉 평균 이상 조건 조합 A and B and C and D and E 위 조건은 신호지표에서 GPT 양자 볼린저 2차 돌파 신호와 연계해 2차 저항 밴드 돌파 플러스 추세지표 확인 플러스 수급 조건 필터링을 통해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조건 항목은 반드시 제공된 조건 요소 리스트 내에서만 작성해야 하며 연산자 삽입 금지,
불필요한 설명이나 가공 문장 금지가 절대 원칙입니다. 혹시 이 조건식을 활용해 더 구체적인 매매 신호 전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거보다 네가 설계한 이 조건 검색식에서 이 검색이 되면 바로 매매에 진행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좋은 질문입니다. 조건 검색식이 만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매매에 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건 검색식은 신호 발생의 사전 필터 역할을 할 뿐, 실제 매매 실행은 타이밍과 추가 검증 로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계한 챗 GPT 양자분리 돌파 검색 조건은 가격이 2차 저항 밴드를 돌파했고 추세 지표 DI-DI, ADX이 양호하며 거래량도 평균 이상이라는 세 가지 필터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맞지만 바로 매매에 진입하기보다는 다음 중 하나로 확인 후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확정봉 확인, 해당 캔들이 완성되고 종가가 2차 밴드 위에서 마감됐는지 확인, 신호 검색식 병행, 동일 조건을 기준으로 만든 신호 검색 수식에서 크로스업 등 발생 여부 확인, 체결 강도나 호가창에서 매수 잔량, 체결량을 추가로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오픈 쿼트, 조건 검색식 통과, 진입 준비 완료 상태이고 신호 검색 수식 발생, 실제 진입 트리거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Close quote. 혹시 위 조건에서 어떤 부분을 실전 매매에 더 최적화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캔들 모양이나 이동 평균 추가 여부 같은 부분도 적용 가능합니다. 눌림목에 대한 전략이 나에게 맞는다 생각되는데 눌림목 전략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봐. 좋습니다. 눌림목 전략은 강한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식으로 특히 트렌드가 명확한 시장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 지표를 기준으로 눌림목 공략법을 설명드릴게요. 눌림목 공략의 핵심 구조. 2차 저항 밴드 돌파 후 고점 형성, 상승 추세가 확인됨. 주가가 중심선 또는 1차 지지 밴드까지 눌림, 매도세가 아닌 조정일 가능성이 높음. 3. 거래량 감소, ADX 유지 20 이상. 추세는 유지되며 과매수만 해소되는 구조. 재상승 시작 시 신호 발생, 1차 저항 또는 중심선 재돌파 혹은 RSI 반등 조건 활용. 전략 설정 예시, 양자 볼린저 기준, 상승 시점, 2차 저항 밴드 돌파봉 발생, 눌림 인식, 중심선, 아래 또는 1차 지지 밴드 수식 터치, 진입 조건, 다시 중심선 또는 1차 저항 밴드 수식 이상향 돌파 시 매수, 추세 확인, Trust D-DI, ADX 20 유지, 손절 기준 2차 지지밴드 수식 후 이탈 시 종가 기준 이탈 일봉 확인, 목표가 설정, 이전 고점 또는 수식 저항 이상 상승 시 분할 매도, 예시 시나리오 1. 2차 저항 돌파로 강한 상승, 2. 중심선까지 이르 삼봉 눌림, 거래량 줄고 ADX 유지 3. 중심선 위 재돌파 양봉 확인 4. 진입 수익 구간 발생 시 1차 저항, 2차 저항 순서로 분할 매도. 이 구조는 과매수 상태에서 바로 진입하지 않고 강한 매수세의 재개 시점을 노리는 방식이라 리스크가 낮고 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전략입니다. 혹시 눌림목 구간을 가격 지표 외에 RSI나 MACD 등으로 보완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 전략으로 신호 검색 수식을 만들어 드릴까요? 어, 이미 좀 다 네가 좀 만들어 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서 좀 리마인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네가 설계한 뭐 ADX, 그다음에 DMI, 그리고 MACD를 섞어 놓은 이 지표도 굉장히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백테스팅 한번 하는 것을 좀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미 설계한 ADX, TMI, MACD 결합 지표는 추세의 방향성과
자,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자. 백테스팅을 해서 이 전략이 잘 먹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 백테스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세 MK 종목을 백테스팅을 한다 하면 이 전략이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해보겠어. 자, 한세 MK 백테스팅. 죄송하지만 현재 키움증권 수식관리자에서는 백테스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백테스팅 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고, 그러면 네가 한세 MK라는 종목을 검색해서 백테스팅을 할 수 있나? 그 죄송합니다만 백테스팅은 현재 제 환경에서는 키움증권의 수식관리자나 백테스팅 기능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세MK 종목을 대상으로 백테스팅을 진행하려면 키움증권의 수식관리자에서 해당 종목의 데이터를 불러와 설정한 전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수고했어. 아,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켜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챗 GPT가 이렇게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5개의 지표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식을 작성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차 저항 밴드와 피봇의 2차 저항이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을 치환했고요. 수식 2번에는 1차 저항 밴드 해서 볼린저 밴드 상한과 피봇 1차 저항, 그 다음에 중심선을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이 피봇 중심선, 상한선이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 중심선에서 수식 4번은 1차 지지 밴드와 2차 지지 밴드로 나눠서 이렇게 지표로 확인한 걸 할 수 있고, 신호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신호 수식도 작성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자, 이렇게 5개의 지표의 밴드로 나왔고요. 자, 이름하여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라고 지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냐면 두 가지의 특성이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자라는 게 그렇죠. 양자역학이 두 가지의 특성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양자 특성을 그냥 여기 이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뭐 진짜 뭐 양자역학을 실질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해서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름 지는 것도 좀 재밌죠. 이렇게 해서 챗 GPT가 지금 설계하고 작성한 양자역학 볼린저 밴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이제 보조 지표와 같이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수식과 수식 그리고 신호 수식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제 개인 카카오톡이 올려져 있습니다. 개인 카카오톡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이 화면 영상을 인증을 해주시면 좋아요 인증을 해주시면 수식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